안녕하세요. 솔로몬스터의 신한기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하자 소송 전유 부분 쟁점상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와 공동주택법 제36조, 제37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비교해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각 세대 대피 공간의 출입문은 도어 체크 미시공 사항으로 사진과 같이 대피 공간에 도어 체크를 미시공한 상태입니다. 이 기준은 각 세대의 대피 공간을 출입문 도어 체크가 설계 기준에서 정한 품질 기준과 달리 미시공된 사항으로 이로 인해 화재 발생 및 비상 상황 시 개폐 불량에 따른 2차적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이는 시공사에서 시공비 절감, 시공 편의성 등을 이유로 임의로 미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서 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사항으로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관련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 1호, 영 제46조 규정에 의한 방화구역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선 방향은 방화문에 도어 체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완강기 사용 방법 표지판 미시공 사항으로 각 세대 완강기 사용 방법 표지판이 설계 기준에서 정한 품질 기준과 달리 미시공된 사항으로 이로 인해 화재 발생 및 비상 상황 시 2차적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이는 시공사에서 시공비 절감, 시공 편의성 등을 이유로 임의로 미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서 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는 완강기는 설치를 했는데 완강기 사용 방법 표지판을 미설치한 사항입니다. 관련 기준은 기계소방시방서 7 피난기구 설치 기준 6항에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나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 방법을 표지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완강기 사용 방법 표지판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각 세대 온수 분배기 5mm 관 보온재 미시공사항입니다. 각 세대 온수 분배기 관 보온재 미시공된 사항으로 이는 엑셀 파이프 간 온수 공급 시 과열로 인한 배관 파손, 누수 등 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며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임의로 축소 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계도서의 기준을 축소 시공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관련 기준은 기계도면이나 단세대 난방 배관 평면도를 보면은 도면과 같이 5mm 아티론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배기 하단에 5mm 보온재가 미시공되어 있는 사항으로 온수 분배기 관 보온재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각 세대 욕실 천장 내 배관 관통부 방화구역 일부 미시공 사항으로 각 세대 욕실 천장 내 배관 관통부 방화구역 일부가 설계 기준에서 정한 품질 기준과 달리 미시공된 사항으로 화재 발생 시 각 실의 관통 부위로 화재가 번져 대형 화재가 야기되며 이로 인해 품질 저하 및 시공 차익 등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 시공 편의를 위해 임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설계도서에서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의 이호는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 배정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역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화가 됩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전기 및 설비 배관 관통부 방화구역을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욕실 천장 내 가요 전선관 누락 및 축소 시공. 사진과 같이 욕실 천장 내에 가요 전선관이 미시공된 상황입니다. 내선 규정 제3320정 옥내 등 3320-에는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 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으로 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 결과 사진과 같이 가요 전선관이 시공되어 있지 않아 전선 벗겨짐 등에 의한 누전 사고 위험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관련 기준은 내선 규정 제3320 옥내 등을 따라야 되며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 배선으로 분기하여 조명기구에서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으로 배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 방향은 가요 전선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욕실 천장 매입 등기구 보강 미시공. 사진과 같이 매입 등이 욕실 천장에 되어 있으나 등기구 보강이 미시공된 사항입니다. 각 세대 욕실 천장 매입 등기구와 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전기설비 표준시방서 제4장 조명설비공사 3134와 같이 매입 등기구를 보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 결과 매입 등기구 보강이 시공되어 있지 않아 등기구 고정불량에 따른 입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조성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공사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취지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시공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취지에 따라 표준시방서 시공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을 합니다. 모든 조명기구는 천정마감재와 같은 소정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의 견고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매입 조명기구의 둘레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정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세대 욕실 벽체 타일 뒷천 및 부착 강도 부족 시공. 세대 욕실 벽체 타일 뒷천 및 부착 강도가 설계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과 달리 검사봉으로 확인해 본 결과 타일 뒷참이 누락, 부실 시공되어 기능상 지장과 품질 저하 등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런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 및 시공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변경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타일의 균열, 파손, 탈락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시공비 차익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변경 시공하여 발생된 하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부착 강도는 1제곱센치당 4kg입니다. 관련 기준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9000 타일 및 테라코타 321 떠붙이기 건설 감정 실무 기준 뒷천 부족을 봐야 합니다. 3-2-1의 떠붙이기 공법은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입니다.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입니다. 붙임 모르타의 두께는 12에서 23mm를 표준으로 하며 개선 방향은 설계 상태의 시공비와 실시공 상태의 시공비 차익을 보수비로 산정하며 설계 기준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눌러 붙여야 합니다. 실시공 상태는 붙임 모르타 두께가 부족 및 뒷체물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 사진은 타일 떼어내기 전이지만 타일 떼어내 보면은
떠붙이기 공법일 경우에는 둥그렇게 몰타를 이렇게 바르기 때문에 코너 부위라든가 중앙 부위에 빈틈이 생긴 거를 면적 비율로 계산을 하거나 검사봉으로 두들겨서 소리로 면적을 계략적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 감정 실무 기준에는 DCM 부족에는 타일면 DCM 부족은 탈락면의 유관 관측 또는 타공 시의 타격음으로 미시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르타리 접착력 약화는 들뜸, 처짐, 탈락의 내재적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하지만 현재 외관상 들뜸, 처짐, 탈락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면 중요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 검사 전의 미시공 하자로 분류합니다. 다만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용 산정 방법은 DCM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 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 비용 차액을 산정을 합니다. 욕실의 문턱 단차 분량은 화장실 문턱과 타일 바닥면이 단차 분량 하자는 설계도서 표기 치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욕실 단차가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 경우 슬리퍼가 욕실 문 합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합니다. 욕실 단차가 설계 도면과 상이한 경우 설계 도면에 표기된 문턱의 단차와 비교해서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의 물매 100분의 1을 고려한 값보다 미달한 경우 하자로 판정합니다. 치수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5cm를 최소 단차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cm를 최소 단차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 조적벽체 시멘트 몰탈 두께 부족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조적벽체 시멘트 몰탈 두께가 설계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과 달리 축소 시공되어 벽체의 평활도 불량과 내구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향후 유지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과 시공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두께 축소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설계도서의 기준을 축소 시공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설계 기준에서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필요로 합니다. 관련 기준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015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 15015.2 발음 두께 기준을 봐야 합니다. 개선 방향은 설계 기준 상태의 시공비와 실시공 상태의 시공비 차액을 보수비로 산정하며 설계 기준에는 시멘트 몰탈 두께가 18mm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은 시멘트 몰탈 두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내벽은 초벌 7mm, 재벌 7mm, 정벌 4mm 해서 18mm가 되어야 합니다. 바닥은 24mm, 천장은 15mm, 차양 15mm, 바깥벽 24mm입니다. 아홉 번째는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바닥 액체방수 성능 부족입니다. 공정 누락 및 두께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파치했을 때 두께로 산정을 해야 하나 꼭 반드시 두께에 대한 비율로만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각 세대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바닥 액체방수 시공에 설계 기준과 달리 액체방수 공정 중 방수 못할 누락 및 축소 시공 등 변경 시공된 사항으로 이로 인해 바닥 방수 성능이 저하돼서 시공 차익 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시공사가 시공비 절감과 시공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변경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서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관련 기준은 준공도면 건축 실내재료 마감표 실별 부분 단면도 건축표준시방서 11045 시멘트 모르타르의 방수공사 방수시 종류와 적용을 봐야 합니다. 개선 방향은 설계 기준 상태의 시공비와 실시공 상태의 시공비 차액을
보수비로 산정하며 설계 기준에는 액체 방수로 되어 있으나 실시공은 액체 방수 공정 중 방수 몰탈 누락 및 축소 시공을 하였습니다. 설계 도면에는 발코니에는 액체 방수 플러스 시멘트 몰탈, 실외기 실도 액체 방수 플러스 시멘트 몰탈로 표기되어 있으나 축소 시공을 한 상태입니다. 표준 시방서에는 시멘트 액체 방수층 바닥은 1층서부터 5층까지 있는데 1층은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2층은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1차, 3층은 방수액 침투, 4층은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2차, 5층은 방수 모르타르를 시공을 합니다. 세대 현관 욕실 발코니 단차 부분으로 인한 신발 걸림. 세대 현관 욕실 발코니 바닥의 단차가 설계 기준과 달리 축소 시공되어 신발 걸림 등의 생활상 불편이 초래되어 세대별 바닥 단차이가 크고 일관성이 결여되는 전체적인 시공이 불량한 사항입니다. 이는 시공사가 시공비 절감 등을 이유로 임의로 축소 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서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관련 기준은 건설 감정 실무 기준 욕실 문턱 단차 분량으로 욕실 바닥 단차 부족 부위는 50mm가 있어야 되나 부족한 경우에는 매트를 설치를 합니다. 하자 판정 기준에는 화장실 문턱과 타일 바닥면의 단차 분량 하자는 설계도서의 표기 치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욕실 단차가 설계도면에 일치하는 경우 슬리퍼가 욕실 문합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욕실 단차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표기된 문턱의 단차와 비교해서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 물매 100분의 1을 고려한 것보다 미달한 경우 하자로 판정하며 치수 표기가 없는 경우는 5cm 최소 단차를 기준으로 하며 비용 산정 방법은 욕실 발판 매트 설치 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근데 본 항목에 대해서는 설사 5cm가 안 되더라도 하자로 볼 수가 없는 경우는 바닥 구배 시공이 100분의 1 이상으로 좀 급하게 설치한 경우는 물이 잘 빠지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11번째, 각 세대의 벽체 및 천장 균열. 이 기준은 각 세대의 벽체 및 천장 슬랍에서 다수의 균열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균열이 발생한 부위가 노출되어 입주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구조체의 내구성과 미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균열 부위를 통해 누수가 진행되어 2차 피해가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며 관련 기준은 공동주택법 제36조 및 37조에서 0.3mm 이하인 경우에는 표면 처리공법, 틈매금 표면 피복을 하며 0.3mm 이상인 경우에는 주입식 공법으로 하며 균열부 청소와 실링 작업, 주입 작업을 합니다. 충전식 공법은 균열부를 커팅하고 프라이머를 하고 충전재를 충진합니다. 네 번째는 바탕 정리, 도장을 하며 도장은 길이당 0.3m, 수성 페인트는 내벽과 내천정은 롤러 2L을 적용합니다. 발코니 벽체, 천장 및 창호지 누수는 발코니 벽체 천정, 창호 주위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마감재 오염, 훼손이 되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특히 선험통 주위 누수는 선험통 슬래브의 충진 불량과 슬래브 균열에 따라 그 기능이 저하되어 접합면이 들뜨거나 탈락되어 발생되며 창호지 코킹 불량 및 프레임과 계급의 이격이 과다하며 균열 등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주민의 주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며 관련 기준은
공동주택법 제36조 37조에 따라 주입시공법, 표면처리공법, 충전시공법을 적용을 합니다. 13번째는 주방 싱크대 하부 내부가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주방 싱크대 하부 누수가 발생되어 싱크대 오염 및 변색, 악취 발생, 싱크대 주변 바닥 마감재가 변색되는 등 기능상, 미관상, 위생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이는 트랩 자재의 불량, 연결 부의 시공 불량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공동주택법 제36조 및 제37조 개선 방향은 싱크대 하부 트랩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및 누수는 각 세대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스프링클러의 기능상 하자 및 천장 벽체, 바닥 마감재의 광범위한 훼손으로 입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배관의 부식, 이인부의 용접 불량 등 헤드 불량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공동주택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도배지를 따내기 한 후 석고보드를 철거하고 스프링클러를 해체한 후 스프링클러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합니다. 이후 석고보드 설치와 도배지 발음을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발코니 벽체 및 천장 결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세대 발코니 벽체 및 천장의 결로 곰팡이가 발생된 경우에는 마감재 훼손, 오염, 악취 발생 등 입주민의 주거 환경에 미관상, 위생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결로는 단열재의 설계 오류 및 성능 부족, 부실 시공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공동주택법 제36조 37조에 의해서 개선 방향으로는 벽면과 천장면에 페인트를 긁어내기 하고 바탕 만들기 하고 결로 방지 페인트 시공과 곰팡이 제거를 해야 합니다. 16번째는 욕실 및 발코니 바닥굽의 불량에 물 고임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 욕실 및 발코니 바닥굽의 불량으로 물 고임이 발생될 경우에는 바닥굽의 몰탈 및 붙임 몰탈 시공 불량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욕실 바닥 물고임으로 인해 노약자나 어린의 경우 바닥 미끄러움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공동주택법 제36조 37조에 의해 개선 방향으로는 구배 불량 타일을 철거한 후 몰탈 바르기, 구배 몰탈 시공하고 타일 붙이기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각 세대 창호 출입문 주위에 결로 및 곰팡이, 오염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복층유리인 경우에도 동절기에는 복층유리 내부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각 세대 창호 주위 및 창호 내부 결로, 곰팡이 오염이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는 단열 성능, 열 관리율, 설계 오류로 인한 유리사항 적용 불량, 판유리가 내부 습에서 감봉 접착제 및 습에서 자재 불량으로 인한 틈 발생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입주민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주거 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공동주택법 제36조 37조에 의해서 유리를 교체하고 결로 연무 현상 발생을 제거한 후 곰팡이 제거 및 창호 프레임을 교체해야 합니다. 18번째
창호 균열 파손 개폐 불량 시공 불량 등 각 세대 창호 균열 파손 개폐 불량 시공 불량으로 인해 창호 개폐가 불량할 경우 외부의 소음 및 외기약치 등이 세대로 유입되고 있어 이로 인한 입주민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유발 등 환경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화재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가 됩니다. 관련 기준은 공동주택법 제36조 37조에 의해서 창호 선보기와 불량 하드웨어는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19번째, 발코니 도장 박리 박락 오염 등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탁실 위에 슬라브 밑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되어 수성 페인트가 탈락, 박락, 오염이 되는 사항으로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박리된 도장이 비산하면서 실내를 오염시키는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며 공동주택법 제36조 37조에 의해서 페인트를 긁어내게 하고 바탕 만들게 하고 수성 페인트 내벽, 내천장, 롤러 이해치를 해야 합니다. 결로 현상이 있을 경우는 결로 방지 페인트를 발라야 하며 걸레바지 페인트까지 시공을 해야 합니다. 각 세대 각종 철제력 부식 및 녹 발생한 경우에는 기능상, 미관상, 위생상 지장을 초래하고 녹 발생으로 인한 마감재 오염 가구류 부수의 경우 개폐가 불량하며 2차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필요로 합니다. 공동주택법 제36조 제37조에서 바탕 처리에 녹 제거를 하고 방청 처리를 한 후 조합 페인트와 철제를 교체해야 합니다. 바닥 마루 마감재 들등과 파손, 이격, 오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강마루 사용하는 경우 습기에는 강하나 작은 충격에도 흠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용상 부주의한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처음서부터 위에 이음 부위에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세대 바닥 마루 마감 등이 들뜸, 파손, 이격, 오염 등이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이는 마루 마감 접착력 부족, 자재 불량, 욕실 방수 불량에 의한 변색 등 부실 시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루 마감 들뜸, 파손, 이격, 오염 등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공동주택법 제36조 및 37조에 의해서 마루 마감을 철거하고 마루 마감 깔기, 폐자재를 처리하는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22번째는 세대 걸레바지 및 몰딩 들뜸. 세대 걸레바지 및 몰딩 파손, 들뜸, 이격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품의 불량 및 부실 시공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의 주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며 공동주택법 제36조 37조에 의해서 벽체 몰딩, 걸레바지를 철거하고 벽체 몰딩, 걸레바지 재시공,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세대 욕실 거울 침습으로 인한 변색은 각 세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울 밑에 부분에 부식이 돼서 녹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거울에서 부분적인 변색 및 부식이 다수 발생되는 사항으로 욕실 거울의 변색, 부식은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기능상 지장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불만을 야기하는 미관상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이는 거울 후면에 부식 방지 코팅 처리 불량과 제작 과정에서 욕실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거울과 프레임 접합 후 밀실 마감 처리 미흡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공동주택법 제36조 37조에서 부식된 거울을 철거하고 방수 거울을 재설치하며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하자소송 전유 부분 쟁점사항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솔로몬 스토어 010-3003-3190 다음 카페,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